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협의회에서 단체 고발이 들어갔던 건이 오후 3시 8분에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이라 해가지고 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강남경찰서의 사건을 울산광역시 경찰청으로 인계하였다는 어, 그 알림이 왔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저희 담당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김판종이 지금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송치가 김판종만 일단 송치가 됐다라는 거를 제가 뭐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울산경찰청으로 우리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일단은 정문감사실하고도 통화를 꽤 오랫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경의 이 수사심의 신청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청문감사실 쪽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쪽하고 통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서장까지는 뭐 면담이 될지 모르겠고 이 우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책임자급인 수사 1과장 쪽과 면담을 좀 하고자 해서 제가 부서장 면담 신청서를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그게 아마 한 2시경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3시 8분 되어서 이게 그런 금방 읽어드렸던 그런 알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김판종이 송치가 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 상태가 경찰에서 검찰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어, 검찰에서는 1차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찰에서는 10일인데 그러면 오늘쯤이 12월 12일 12시 11시쯤인가가 아마 만 10일이 됐을 것 같은데 검찰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1차 구속 기간이 한 20일이 돼요. 거기에서 다시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 20일이 추가가 돼요. 그럼 토탈 한 40일 정도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내막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한 부분까지가 어, 기한은 일단은 넘어갔고 거기에서 연장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검찰로 넘어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일단은 저희 사건이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울산 광역시 경찰청에서 저희 사건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거지요. 일단 그 오늘 제가 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한 게 정보관하고 강남경찰서 정보관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실 쪽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규모가 피해자가 한 80만에
현재 시가로 비트이드 USDT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임을 통한 이득을 취한 금액이 입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시가로 하면은 3조 7천억 정도가 돼요. 그럼 이 정도의 사건을 이 감사실, 그다음에 정보관 이쪽의 이야기는 역시 그 정도의 규모면은 일선 경찰서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일선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경찰들은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 솔직히 너무나 좀 그 화가 나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저는 국민신문고에 한 번 더 올릴 예정이에요. 그 경찰청에. 그러면은 네 번에 걸쳐 가지고 그 2023년 3월 한 제가 기억으로는 6일 정도였는데 2024년 3월 또는 2월 말쯤에 네 번의 수사관이 교체가 됐는데 네 번째 수사관이 그때쯤부터 그 사건을 수사를 했다고 치면은 3, 4, 5, 6월 18일에 이 불송치를 해버렸으니까 3.5개월 정도간 이 사건을 그 뭐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불송치라는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한 짓이지요. 이게 6월 28일쯤에 행랑으로 발송이 된 거고 7월 1일에 접수가 됐고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강남경찰서로 넘어간 거지요. 거기서부터 오늘 날짜 12월 13일에 되어서야 이걸 재수사를 해오다가 이거를 어디로 넘겼느냐? 울산광역시로 넘겼어요. 울산광역시 경찰청으로 넘겼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찰청 국민신문고에다 강력하게 또 한 번 민원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남경찰서에서 다룰 만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울산경찰청으로 처음부터 그 사건을 넣어서 그렇게 수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울산광역시에 있는 경찰서 중에 어디에다가 했는 게 이쪽 광역시로 넘어갔는지, 그러면 그 수사를 하는,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일선 경찰서에서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청으로 넘겨서 수사를 했는지, 그 부분이 강남경찰서에서 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이전에 여러 지금 오늘 통화를 한 쪽이 감사실, 그 다음에 정보관 이쪽 그 강남경찰서, 경찰청 정보관, 그 다음에 마포경찰서 뭐 그 한 팀장급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들은 이야기가 이거는 일선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은 서울시경,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관할 경찰서를 총괄하는, 어, 뭐, 시경, 이 정도 수준에서 적어도 해야 되는 거였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 적어도 수사과장이든 수사팀장이든 그 정도에서 이 사건의 규모가 이만큼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는 게 저희 사건이 집중수사팀이라는 곳에서 한다. 거기는 규모가
일반적인 그 피해 규모에 비해 가지고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 경찰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 저희와 같이 지금 제가 언급한 거는 뭐 3조 7천억, 뭐 워낙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단은, 10만 불을 넘어갔고, 이더리움도 4천 불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놔둬야 되느냐? 잘 알고 이야기를 했든 잘 모르고 이야기했든 실제로는 잘못된 거지만 옛날부터 4조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판단하는 범위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피해 금액을 도대체 어디에서 산정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 근거가 명확치 않는 반면에 저희는 입금 내역,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기준으로 해서만 따졌을 때 이게 KOK를 제외하고 한 3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일선 경찰서에서 계속 쥐고서 이렇게 해오는 게 맞았느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네 번의 그 수사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교체가 네 번이 됐다는 것은 일관성이 일단 없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블록체인 속에 하나의 기능을 요소로서 따질 수 있는 게 가상자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그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우리 개혁개입 사업에서 사업이 운영이 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해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테이킹의 절차를 그냥 설명만 듣고서도 이게, 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누가 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오입금이 됐다가 그거를 회수를 해갔는데 그 오입금에 대해서 회수를 해갈 수 있는 권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통장에 들어왔는 거를 그 오입금이 돼 가지고 내 통장에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은행에서 그걸 빼갈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지갑으로 들어왔는 개인 지갑 주소로 들어왔는 이 오입금 된 거를 어떻게 지들 마음대로 빼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개인 키를 그놈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런 내용들을 다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이 기나긴 시간을 다 소비를 했다. 딸랑 그 7월 1일에 불송치가 돼서 그거를 검토를 시작하고 나서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이 짧은 기간에 검사가 봤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재수사를 하라라고 그것도 불송치된 거를 불송치된 게 재수사를 하도록 넘어가는 경우가 1에서 한 3%그 내에서 있을 정도로 극히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을 뭐 이게 남발이 되면은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수사권 조정 이후 그러니까 수사권 1차 수사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의 역할을 옛날처럼 검사가 지휘하듯이 자꾸 이 간섭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월권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제가 듣기로는 그 검사실하고 통화를 했을 때 한 60일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60 이상이 지나고 나면은 불송치 상태에 그게, 불기소로 그냥 끝나면서 그 서류가 자연스럽게 다시 경찰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딸랑 뭐 한 7월 1일에 그 검토를 시작해서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서가 나갈 만큼 검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 그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또는 증거 자료를 거기에 제출돼 있는 사건 자료 내의 증거 자료를 보고서 바로 돌려보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남경찰서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는 거고 거기에다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그런 그를 좀 들었어요. 지금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경찰 동원이 되면은 서울 지역에 특히 뭐 강남경찰서 이쪽에 그 경찰관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가 봐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 이 민원도 넣고 기사도 싣고 그 국감에 또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 5개월을 쥐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것도 오늘 어 12월 13일이지요. 12월 13일에 오후 3시 8분 돼 가지고 그 저쪽 울산경찰청으로 이거를 업무를 저희 사건을 인계를 했더라고. 이렇게 그 통지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 일선 경찰서에서 다룰 만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1인이, 한 명이 이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거보다는 울산경찰청은 제가 오늘 뭐 바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울산경찰청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두 군데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 사건이 이관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체제로 돼 있냐면은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3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송가병이가 울산경찰청의 그 형사들을 경찰관들을 3명을 고소를 했어요. 그게 사건 담당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확실히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토탈 한 5명이 이 사건에 붙어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뭐 최소 3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사기, 유사수신, 뭐 폰지, 그다음에 횡령도 이야기가 나왔고 뭐 배임도 우리 어떤 저거 언론사 기자하고 울산 지역에 있는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임도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수사 자체가 포괄적인 수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인지수사라고 저는 처음 원래 3월인가 4월쯤에 그 팀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울산경찰청에 팀장하고 통화를 할 때 인지수사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그리고 요 최근에 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적인지 아니면 송치가 됐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쯤인지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제가 통화를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 입출금 통계 자료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제가 진술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팀장이 한 이야기가 보고서 강남경찰서에 자료 요청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그 강남경찰서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갔고
넘어간 거를 제가 빼달라고 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꼬라지를 보면은 그거보다는 차라리 울산경찰청에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보충을 해주고 이 사건을 좀, 어, 도와주면서 우리 사건,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뭐 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은 전달을 하고,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뭐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가서 두드려 보면 되는 거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바를 그대로 저는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증거 자료들에 대해 가지고 또 다 설명을 해주고 특히나 이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록들을 가지고서 그 기록들을 제가 왜 지난번에 블록체인 투데이를 컨택을 하고 부산일보를 컨택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블록체인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유료 기사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놈들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먼저 이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지 않는 이상 그런 데에서 그거를 알고서 하지를 못해요. 언론사에서.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IBC라는 거를 어, 기사화할 때 제안서를 줬다는 거고 그쪽 그 부산일보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직접 가셔갖고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담당관이 부산시의 블록체인 담당관이 그 우리가 2030 엑스포 그것 때문에 행사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원에 대한 답변을 이 시위를 하는 대신에 민원실에서 한 60, 70여 명이 그 내용을 직접 들었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산일보 기자가 저한테 답신을 준 내용에 보면은 제안서와 계획서, 준비되어 있던 계획서를 자기한테 줘서 그, 기사를 썼고, 100%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서 기사를 썼다.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이 기사를 내린 것과 그런 내용들이 그뭐 중앙일보, 동아닷컴 이런 데에 나왔던 4월 15일, 2021년 4월 15일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가 인수를 한 거를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5월 7일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INC가 다시 인수를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18일인가 파이낸셜 투데이인가 뭐 파이낸셜 뭐라고 하는 언론사 기사에 보면은 KOK와는 그러니까 어, KOK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미디움이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해외 재단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 공지 내용 속에서도 대부분이 개발 유지 보수에 대한 일을 주로 했다. 그 다음에 기사상으로는 KOK와 우리는 별개다. 맨날 이딴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기록물들이 어디가 출처인지를 저희는 제공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명의 그러니까 수사관이라기보다는 경찰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줌을 통해서 유튜브로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찰관의 딱 처음에 답변이 그거는 배임인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이 지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안위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들었을 때 울산광역시에 있는 이 그 울산 지역 그 경찰청에서는 야마가 돌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가 나 있다고. 아니, 송치 의견으로 보냈는데 보안 수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그 열받고 있다라고 화가 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측에서는 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느냐? 보안 수사나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는 송치가 된 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이, 기소를 할 만큼의 완벽하게, 뭐, 스스로 이제 검찰 쪽에서는, 어, 그 판단을 했을 때, 이, 혐의 있는 이런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그, 맞추기 위해 가지고, 경찰 측에서는 뭐 사실은 경찰도 울산경찰청 같은 경우나 뭐 울산지방검찰청이나 마찬가지로 그 한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 그 집회를 그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명히 어떠한 경찰관이 보든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왔느냐를 봤을 때는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에다가 이 뭐 증거 자료라고 하는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고소자들이 줬을 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경찰관이 알아서 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3월, 4월 그때쯤에 통화를 했을 때 제 영상을 여러 개를 봤다라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그 팀장도 원래 이 담당을 하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 내용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을 찾아보면서 제 영상을 많이 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제가 한 4, 50분간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사기 유사수시는 사실은 그다음에 폰지는 더더군다나 어렵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인지수사로 전환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보충이 되는 뭐 증거 자료 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대가 배임을 통해서 배임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인지수사 상태에서 배임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떠한 자료도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그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피해 단체에서 누가 이거를 해결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해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라도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일단은 그 사건이 넘어갔고 이제는 중앙지검으로 가지를 않고 이거는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송치를 한 게, 특경법 사기 등이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 지금 김판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건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사기 유사수신, 뭐, 폰지, 뭐, 횡령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그거 가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왜 배임으로 업무상 특경부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첫 진술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왜 이게 유사수신이라든가 폰지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사기라는 것 자체를 입증을 하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정말 뭐 난해하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김판종이 지금 구속이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질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김판종이하고 저하고 대질신문을 좀 시켜가면서 그 수사를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정말 커요. 걔들 주장이 예를 들어서 송가병이처럼 스테이킹이라는 게 뭐냐?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이 거래소의 지갑에서 KOK에 있는 그 KOK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이 보내가지고 딱 여기에 넘어왔는 상태를 스태깅이라고 하는 게 송가병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태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스태킹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뭔 이야기를 들어요? 스태킹 다음에 항상 따라붙는 게 알파가 있지요. 이게 뭐예요? 리워드지요. 보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있던, 거래소 지갑에 있던 거를 우리 지갑에 넣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 KOK 그 다음에 이더리움, USDT 이렇게 돼 있을 적에 우리 KOK를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여기에 내 지갑에 넣어놨는 거를 이렇게 넣어놨을 때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냐는 거죠. 안 주어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만 5년이 5년이 지났지요. 그 사람이 열 번째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자는 아니고 열 번째 우리처럼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울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여기는 울산경찰청은 이쪽 한 명이 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도 어디를 했는지 확인을 뭐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압수수색을 어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왜? 압수수색처가 그런데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의자라고 그 피고소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말들을 이 각각 이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했는지를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다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울산까지는 150km가 안 돼요. 한 150km 정도 돼요. 서울까지가 200, 한 4, 50km가 되는데, 일단 서울 시내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니까 뭐, 고속버스를 타도 3시간. 구미에서 울산까지는 한 2시간 조금 더 걸려요. 고속으로 가면은. 그리고 뭐, 국도로 가더라도 2시간 한 40여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렇게
좀 가까운 데 있으면서 부담이 일단은 적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뭐 수사관이 여러 명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저희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 사건도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관 팀 내에서 뭐 수사팀장이 되든 다른 뭐 거기에 경위도 있고 뭐 그렇던데 그런 사람이 하든 이거를 집중적으로 우리의 이, 그, 우리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거 자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자료를 다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아마 이해를 못하는 것들도 수두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타단체는 거기 가서 그런 설명은 거의 하지를 않았을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정립이 딱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보는 시안 자체가 훨씬 넓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증거 자료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그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출처가 뭐 내부 자료 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어 놓은 거를 거기서 일부를 또 그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제출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진행을 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기라는 걸로 해가지고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있는 운영사, 이놈들이 뭐 그 이놈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본래 타단체에서는 이제 와서 주범 뭐 김판종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송가병 뭐그 강영대 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주장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이름은 올라가 있죠. 김판종, 최영규는 더더군다나 뭐 거기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벌써 와가지고 진술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권이라든가 뭐 어떠한 거를 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기로는 차라리 강남경찰서보다는 울산경찰청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풀어가기에는 훨씬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도 또 그 경찰관 하나에 비해 가지고 정말 저는 그거는 정말 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강남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하는데 그, 이 입출금 통계 자료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돼도 기소를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과 끝이 정말 지저분한 사람 경찰관한테 저희가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복불복이라고. 어떤 경찰관한테 우리 사건이 어, 뭐 배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 뭐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지금과 같이 우리가 부실 수사를 엄청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재수없게 걸렸다. 그게 제가 오늘 청문감사실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어, 국민으로부터 그 힘을 받은 거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경찰들은 뭐냐? 경찰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주어지는 게 강제성을 어, 발휘할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구금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어,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지금까지 이거를 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하고 말을 나눈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일선 경찰서에서 할 규모의 사건이 아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찰관이 정말 이 사건을 담당을 하기에는 제일 그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직접 대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경찰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어, 어렵게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지금 옮겨감으로 해가지고, 뭐, 전화 위복이 차라리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더 긴밀하게 연락을 뭐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거리상으로 또 가깝고,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닌 팀 단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팔로우를 해줘서 이 수사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도움이 차라리 되는 쪽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또 이쪽에서 김판종이라는 사람을 구속을 해버렸는 상태고, 뭐 저희가 주장하는 이 정도의 그 범죄목으로 송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주음이 끝나고 나서 녹화가 아닌 상태에서 뭐 좀 약간 추가적으로 전달을 조금 해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 조치는 저희한테 뭐 그다지 나쁜 것보다는 차라리 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해도 된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시간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데서 기소를 하고 뭐 그쪽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차라리 거기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1심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 울산이 훨씬 그래도 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서울에 비해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면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정도의 내용은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